점입가경? 글쎄요,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관련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걸작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우연히 그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바로. 당과 함께 뛰자.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라는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 네, 민경욱 의원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글쎄 최근 진행되는 민경욱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법률적으로 뭐 다룰 만한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새로 취임하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을 빌리고 싶은데요. 네.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네.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신빙성이 좀 많이 낮은 거 아닌가 싶고 하태경 의원 지적하신 대로 민경욱 의원만이 풀 수 있는 암호고 민경욱 의원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말도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민 의원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거죠, 최소영 평론가님. 그렇죠. 여기 정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의 혁신과 이게 당 혁신을 방해하고 당을 분열하는 건데 지금 정말 거의 대다수 동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아까 점입가경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네. 또 다른 사자성어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꼬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민경욱 의원의 주장대로 가려면 수만 명이 여기에 뭔가 동조하거나 작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제 여기에서 좀 이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이 몰입된 함정에서 좀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를 떨어지는 이제 30일 이후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민경욱 의원하고 한번 좀 취재 겸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수만 명이 동원되는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몇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저도 뭐 여튼 통화는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가 처음 있는 거죠. 그동안 선거에 있었어서 이런 물론 다시 수개표 해갖고 한 적은 있지만 컴퓨터 조작설이요? 컴퓨터 조작설은 미리 나왔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도 좀 문제가 그때 됐었던 그 전에도요. 거죠? 그 정의구현 사재당 네. 거기서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컴퓨터로 선거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당시에는 이 컴퓨터로 개표를 안 해가지고 예. 그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났었는데 그 민경욱 의원이 처음 이것이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증거 자료를 내세우면서 국회에서 지지자들 모아놓고 했을 때 6번째 증거가 뭐냐면 윈도우 10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선거 조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환호가 엄청 나왔어요. 그렇게 세상을 좀 속이는 건데 보수 우파의 큰 우한거리가 앞으로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표한 보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수개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그렇죠.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저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다분히 음모론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뭐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제가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투표함 봉인을 인용했다는 거는 법원에서는 일단 한번 그러면 수개표는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김인우 변호사님. 예, 일단 뭐 봉인을 한 것은 증거를 그대로 놔둬라 재판을 한다고 하니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거고 어떤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좀 선관위가 약간 관료조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때 그 유명한 뭐 김호준 진행자라던가 지금 이 민경욱 의원이라던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가지면
쉽게 못 푸는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좀 더 공개적으로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하면은 좀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25명 증가했다고 하죠. 아직 코로나19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는 남은 하루 되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